네, 이제 45분이 됐고요. 저희 이제 데모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가 가지는데요. 이건 이제 번외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남으셔서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듣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프라이머가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스타트업 창업자들 저희는 저희 시간의 대부분을 저희가 투자한 프라이머 클럽 팀들한테 쓰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지 않았던 그리고 뭐 3번, 4번, 5번씩 지원하시고 계속 떨어지신 또 팀들도 오늘도 제가 아까 인사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만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3번, 4번 떨어뜨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이런 자리라도 또 저희가 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어차피 대관은 이거 6시까지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써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고 저희 이제 프라이머에 3사람의 액팅 파트너랑 이제 조금 늦게 오실 텐데 저희 또 10년 넘게 프라이머의 액팅 파트너로 활동하셨던 스트롱 벤처스의 백용 대표님 곧 오셔서 같이 4사람이서 여러분들의 질문, 스타트업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은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가셔서 이제 순서대로 서시고요. 순서대로 오셔서 여기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질문을 2개, 3개씩 준비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선별하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2개, 3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답변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 하실 분들 질문을 받고요. 그 전에 우리 소개 한번 먼저 할까요? 예. 우리 사회 봤던 항상 저보다 키가 너무 커서 저기 저 발판을 우리 준비팀이 해서 키를 맞췄는데요. 우리 키 큰 우리 노태준 파트너님부터 한번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프라이머 노태준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저는 2015년도에 창업해서 이제 프라이머 11기 이제 팀으로 프라이머한테 첫 번째 투자를 받았었고 이 자리에 이제 저도 9년 전에 서서 데모데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 4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리고 저희 개발자랑 같이 당근마켓에 이제 한 10명쯤 넘을 때 합류해서 네, 한 500명 넘는 회사 한 3조 원 이제 될 때까지 같이 있었고요. 제가 창업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유니콘 회사가 성장하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창업할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까 하다가 제가 가진 그 것들을 더 나누는 게 가치 있어 보여서 벤처 투자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필준이라고 하고요. 저도 노태준 파트너랑 같은 기수인 이제 프라이머 11기에 이제 선발이 되었던 플링크라는 회사의 대표였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B2B 사스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근데 2024년도에 사임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클래스 원원이라는 회사에서 CEO를 하고 요즘 딜라이트룸이라는 회사에서 헤드 오브 오퍼레이션으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프라이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프라이머의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었고 이제 실제로 운영 업무, 뭐 창업 업무를 하다가 제가 이제 대표였을 때 프라이머로부터 받았던 그런 도움이나 또 길잡이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들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프라이머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백영 대표님 오시면 다시 소개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우리 이제 끝낼까요? 이제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줄을 서셔야 아마 자기 순서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줄을 서서 나중에는 이제 질문을 마지막에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 1번을 끊으신 분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진 브랜드와 패션 연예계 협찬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가 한시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 부분은 수익 구조 부분인데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혼자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에 큰 돈도 없고 바쁘고 해서 큰 비용을 못 쓴다고 하는데, 기존 협찬사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600만 원 사이에 가격이 부담스럽다 해서 저는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리스트랑 배우들 인프라랑 이제 그 신진 브랜드들을 연결시켜주고 싶은데,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I한테 물어봤을 때는 월 구독을 하고 협찬 수수료를 따로 받아라 하는데, 보통 제가 여러 브랜드들을 물어봤을 때 그냥 제품을 제공해 줄게, 나 지금 돈이 없어 라고 많이 해서, 초기에 어쨌든 브랜드 풀이 많아야 스타일리스트도 많이 모일 거고 했을 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약간 고민입니다. 저는 질문 자체를 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익을 초반에 예. 정리하자면, 초반에 무료로 해서 협찬이 됐을 때만 수익을 가져가는 게 플랫폼 자체에서 좋을지, 아니면 수익을 초반부터 적게라도 받아서 하는 게 좋을지. 예. 근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신진 브랜드들을 협찬사랑 연결시켜 주는 생각이. 제가 협찬사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제품을 주시면 제가 스타일리스트랑 배우들한테 협찬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회사 이 일에 그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혜택은 브랜드는 노출이 돼서 매체에 노출이 자주 되면 브랜드를 알릴 수 있어서 인지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 불만을 들어보니까 브랜드가 한정적이고 대형 브랜드가 예. 많다라는 점이 많아서 예. 둘 다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네. 그건 본인 생각인 거죠. 네. 예. 분명히 그 혜택이 사실이라면 네. 양쪽 다 돈을 낼 거예요. 예. 그게 내 생각으로 끝난다면 수익화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그들에게. 고객에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수익화가 어렵다는 걸 벌써 이게 이제 이게 돈을 그 신진 브랜드도 돈 내기 불편해하고, 또 그걸 협찬을 받는 스타들도 돈 내기를 불편해한다면,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금방 포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검증하고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뭔가 결정해 놔놓고 내 생각으로 모델을 결정해 놔놓고 그 다음에 억지 춘향으로 돈을 어떻게 벌지, 사람들이 이거 왜 안 좋아하지, 뭐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사실 잘못된 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설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가설이 틀리면 그냥 아낌없이 그 가설은, 그 모델은 버리고 어떤 걸 찾아야 되냐, 그 가설이 틀린 걸 찾는 과정 중에 진짜 고객이 가치 있는 걸 찾아내는 과정, 이 사업의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그 가치 있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이건 맞는데 왜 돈을 안 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길을 찾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브랜드 측에 먼저 좀 더 인터뷰를 가치를 느낀다면 돈을 내겠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어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조금 늦게 오신다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고요. 이제 함께 하신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프라이머의 액팅 파트너로 함께 하셨던 우리 배경 대표님 오셨는데 그래서 자기 소개 다 했거든요. 소개 먼저 하고 하시죠. 중요한 자리인데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바로 이 위층에서 그 다른 콜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콜인데 좀 늦게 끝났고요. 저는 원래 하는 일은 스트롱 벤처스라는 그 초기 VC를 운영하고 그리고 프라이머 파트너로서는 아마 11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통해서도 이제 초기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스트롱이 투자하는 거는 프라이머 이제 보통 후속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계속 그 좋은 파운더분들 만나면서 좋은 투자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그 재미있는 질문 많이 하실 텐데 뭐 그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최대한 또 성실하게 저도 그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현재 그 외국인 비자 서류 처리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채용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팀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와 나름의 뭐 POC 검증을 통해서 명확한 어떤 충성 고객과 약간의 이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걸 알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업 시장에 확장시킬 수 있을지, 뭔가 초기 창업팀으로서 뭔가 사업적인 어떤 팁, 조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조금 더 질문을 네.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명확한 충성 고객과 나름의 매출을 통해서 뭐 시장이 반응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약소하게나마 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단순히 마케팅을 펼치는 게 맞는지, 근데 조금 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던 방식대로 정말 그 충성 고객사들을 모았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이 충성 고객사를 늘리는 것에 좀 초점을 둬야 할지,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둘 다 좋은 방법인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네.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마케팅해서 열심히 뭐 릴스를 만들지, 쇼츠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 저기 페이드 광고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한 땀 한 땀 고객을 발로 뛰면서 만족시키고 그 만족한 고객들의 또 바이럴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사실 항상 뭐 다 좋은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결국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역량,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우리가 잘 못하는데 억지로 그걸 하려고 노력하거나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성 고객을 한 명 한 명 만드는 걸 더 잘했다면 그쪽을 더 잘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저는 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많은 창업자들 중에 창업자가 자기 못하는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뭐 경력자 마케터를 뽑으면 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투자 받으려는 이유가 내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걸 경력자 마케터를 뽑기 위해 뽑으면 마치 이 경력자 마케터가 우리 회사의 구세주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 아무리 경력자라 하더라도 뭐 모르겠어요. 연봉 한 2억 5천 정도 주고 네이버나 당근이나 이런 데서 정말 혁혁한 그 정말 그 만드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이력서 받고 면접 봐서 적절한 연봉을 주는 경력 사원을 뽑아서 우리 회사를 구원해 줄 거다, 우리의 마케팅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그래서 사업은 결국은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저도 그 어떻게 보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닌데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비스를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 10,000명보다 사랑하는 고객 1명이 더 우리한테 이제 값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누구냐를 좀 더 보시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냥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우리 서비스를 알게 돼서 한번 사용해 보자 들어온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서비스를 그 진짜 사랑하는 고객인지 굉장히 그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 제품을 사랑하는 고객들은 정말 우리의 이 언페이드 마케팅 암바사더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해요. 이거 꼭 써봐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마케팅에 걸려가지고 그냥 우리 서비스를 한번 써보는 사람들은 우리 거보다 조금 더 마케팅을 더 많이 하는 회사들로 가면은 이제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본질은 결국에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타트업의 가장 좋은 마케팅은 좋은 제품이다. 이 얘기를 요새 많은 VC들이 그거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냐라는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경쟁이 많고 비슷한 서비스가 많아도요. 절대로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제품은 항상 살아남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들은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냐? 어떻게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반영하고 있냐? 우리 서비스는 고객들이 사랑하고 있는 제품이냐? 네, 이거를 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CAC, LTV 엄청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숨겨진 거는요. 커스터머 애쿠지션 코스트를 통해서 고객을 한 명 획득했는데 서비스가 별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데는요 아마 CAC가 2배, 3배가 더 들여요. 그거를 돈을 안 쓰려면은 계속 우리 서비스를 사랑하면서 우리 것만 사용하는 그런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마케팅에 돈 쓰지 마세요. 진짜로 내가 우리 제품에 정말 자신 있다. 우리가 매출이 더 안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다. 100% 그거에 자신 있으면은 마케팅에 돈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수록 제품, 우리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시장이 사랑하는 제품이냐 여기에 그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양에서 7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입니다. 오늘 거기서 오신 건가요? 네, 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상공인으로서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급여를 지급할 때 여러 어플을 켜서 알바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거를 원웨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알바생들이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산이라는 아이템을 저희의 그 솔루션으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곳을 POC로 해서 지금 기술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28기 모집에서 떨어졌어요. 저희가 29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6개월 동안 어떤 지표를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의 핀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죄송하고 네,
결국 그 말씀하신 서비스가 정말 이제 가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량적으로든 혹은 정성적으로든 표시가 날 거잖아요. 뭐 그거를 사용하는 그 알바생의 수가 늘어난다뿐만 아니라 알바생의 그 뭐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거나 선정산을 더 많이 이제 요청한다거나 그런 이제 혹은 이제 POC 매장이 더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통해 수익이 난다 이건 좀 다른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이 서비스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정량적인 지표 혹은 정성적인 지표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사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급여 서비스 그리고 선정산 서비스 이게 좀 제가 볼 땐 좀 다른 아예 다른 가치를 가진 서비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응이 있는 게 선정산이라면은 선정산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고 급여 서비스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선정산이 없더라도 유저들이 많이 쓰는 게 되어야 돼서 그 둘 중에 정말로 우리 서비스가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예비 창업팀 대표 오영채입니다. 네, 저는 언젠가 이제 프라이머 포트폴리오가 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데모데이에 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대학생이라서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한 대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당장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대표님들께 그리고 파트너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했었었는데요. 일단 대학교 출신 대학생으로서 창업을 했을 때 생기는 제한점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이나 좀 거시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기보다는 일단 제 대학생으로서의 주변의 문제를 이제 주로 창업 주제로 갖고 오게 돼서 이제 그게 좀 확장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이제 팀을 형성하려고 했었을 때 이게 어떤 특정 직무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친구들과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대학생으로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이 나머지 이 문제를 이제 거꾸로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창업 주제로 잡으셔도 좋지만 정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경제 뭐 금융 뭐 회사나 이런 데 창업 준비하는 팀들 혹은 뭐 컨설팅 준비하는 팀들이 많이 스터디하는 것처럼 좀 거시적인 주제에 대해서 저는 좀 넓게 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인턴 해보는 거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할 건데 내가 왜 인턴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특정 직무 혹은 특정 문제 버티컬하게 해결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내가 창업할 수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 있는 시니어 분들을 보면서 일 잘하는 정도가 저 정도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고 창업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노력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왜 CEO가 되고 싶으세요? 예. 창업이 하고 싶으세요? CEO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왜 좋은 CEO가 되고 싶으세요? 그 좋은 CEO가 되는 것과 좋은 사업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CEO가 아닌데도 좋은 사업을 하는 CEO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은 CEO라고 불러요. 성질 이상하고 막 성깔 막 부리고 막 이런데 사업의 결과를 잘 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CEO라고 불러요. 물론 나쁜 짓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CEO, 제가 지금 질문 중에 이제 좋은 CEO가 이제 키워드라서 이제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 CEO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어떤 문제, 이 사회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가? 내 주변에 내가 보는 문제 중에 어떤 그룹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는 게
그리고 그 발견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좋은 창업가의 자질이고, 좋은 CEO는 굳이 될 필요가 없다. 예. 제가 이제 여담인데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도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좋은 CEO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CEO의 이미지가 뭐냐면 착한 CEO, 존경받는 CEO, 조직의 직원들한테 인정받는 CEO,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원들한테 막 잘해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창업할 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였어요. 그래서 하자마자 IMF를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변, 우리 그때는 벤처였는데, 벤처 창업가들이 이제 다른 회사들 망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망하면 CEO만 나쁜 놈 되고 직원들이 막 CEO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저도 그냥 열심히 직원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한 3년 좀 지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잘해주다가 회사 망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 이 자리에서 이거 녹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 속마음에 진짜 이런 아니, 제가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다른 CEO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새끼 사업이나 잘하지, 사업 잘 못해갖고 회사 망해서 우리 길에 나앉게 만들었다. 그 욕을 먹더라고요. 저도 그게 먹겠구나. 아무리 잘해줘도 회사를 망하면 CEO는 그냥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회사를 생존하고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되는 게 CEO의 미션, 유일한 미션이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뭐 꼭 여기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이제 창업가 분이 계신다면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백영대표님. 웬만하면 사업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생각했는데 난 해야겠다 그럼 하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사업하는 거 보면 그 안에는 온갖, 정말 그 각본으로도 쓸 수 없는 온갖 드라마가 있어서, 저희도 대학생 창업가분들한테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이 직장인 생활도 어려운데 대표하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걸 어렴풋이 아시는데, 학생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조언은, 웬만하면은 그 CEO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프라이머에 한번 지원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조금 연결해서 질문 나오셔도 되는, 이제 그 CEO들이 조직 관리 관련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내가 잘 관리할 건가? 근데 이제 저희 프라이머 클럽 팀들은 다 보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잖아요. 그 조직 관리에 무슨 비법이 있는 거냐? 없어요. 근데 힘들어요, 조직 관리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 팀들한테 회사가 작은 게 죄다. 회사가 작으면요 질서가 안 잡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갑이고 CEO가 을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작을 때는 직원들한테 을을 대야 돼요. 회사가 작은 게 죄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조직 관리에 해결한 유일한 길은 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도 많아지고 매출도 커지고 점점 이익도 나고 점점 커져요. 그럼 회사가 점점 커지면 회사 안에 있던 많은 문제들, 조직의 문제들이 눈 녹듯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잖아요. 회사가 질서가 잡혀져요. 그러면서 회사가 점점 잘 되는 게 힘이 모여요. 그래서 작은 회사는 정말 작을 때는 2중고, 3중고, 4중고를
안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에 올라갈 때까지 이걸 헤쳐서 그 도달하면 이제 회사가 질서가 잡히면서 조직 문제도 저절로 이게 해결되는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비법이 있냐? 회사가 잘 되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강아지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지원했다가 이제 최종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많은 피드백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머릿속에 남았던 건 실행해서 좋은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정말 좋은 데모데이였고 저한테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 앞서 권동현 대표님이 AI는 정말 폭주기관차라서 어떻게든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정말 잘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저희 팀이. 근데 막상 저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는 AI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AI의 시대에서 어떻게든 AI를 끼워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잘하는 것들로 AI가 없더라도 그냥 해도 괜찮을지가 좀 고민이 돼서 여쭤보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실은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주제라서 네네.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원을 한번 세 개를 저는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은 우리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스킬셋. 또 다른 원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난 이거 하고 싶다. 또 다른 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타이밍. 항상 그렇진 않지만 잘 되는 회사들을 보면요, 엄청 잘 되는 회사들은 이 세 개 원의 딱 그 교집합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지금 대세야.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 세 개의 교집합에서 시작하는 팀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세 개가 다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는 뭐 식당 운영인데 근데 나는 AI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간극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 두 개의 원의 교집합에서 뭔가를 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하나에 떨어져 있는 나머지 원에 우리가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조금 가까이 가져가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좀 길었는데 저는 실은 그 대표님의 답에 상관없어요. AI가 대세고 진짜 뭐 폭주 기차고 모든 것을 다 바뀌지만 그렇다고 또 AI가 아닌 회사들은 다 망하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30년 뒤에 이 데모데이에 어쩌면 휴머노이드들이 나와서 발표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걸어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택시 타야 되고 옷 입고 화장품 바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대표님이 우리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그 AI와 같은 여러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더 그 스트림라인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나는 이거 버리고 진짜 뭐 AI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발표했던 어크로스 같은 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AI 네이티브한 서비스죠. 이제 그런 경우는 AI가 이제 필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네이티브 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팀들도 저는 근데 AI가 되게 중요하다. 아까 저희 팀들 요즘 팀들이 1인 창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뭐 켄탈럽 같은 데도 그냥 제조, 유통, 판매, 커머스인데 혼자서 50억을 해요. 매출을. 그럴 수 있는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AI를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AI 네이티브 하지 않은 회사도 자기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잘 써야 된다. 왜냐하면 우주에 우리만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사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누가 이기냐, 물론 뭐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할 경우에 누가 생산성이 높고 누가 더 코스트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경쟁력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를 잘 못 쓰는 회사는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에서 절름발이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는 AI를 잘 쓰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너무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왔는데 이제 너무 가슴 뛰는 그 두근거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그 1인 바이브 코딩으로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AI 시대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좀 초점을 좀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그 AI를 다들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뭔가 많은 데이터를 짧게 만들어서 요약하는 거를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업무에든 아니면 생활에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만든 게 이제 메시지들 넘어서서 이제 대화를 요약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계속 요약을 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제 꿈이지만 그 트릴리언 시장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B, B2C, B2G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쪽으로는 B2G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B2B는 이제 그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니즈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B2C를 굳이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B2B로 지금 타겟을 잡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고민돼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B2C, B2B, B2G 중에 하나만 해도 코스닥 상장하고요. 평생 못 쓸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개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B2G 중에도 더 잘 될 것 같은 거 하나를 붙잡고 거기를 잘 파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상장하고요. 평생 못 쓸 돈 벌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시장에 물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B2B가 맞냐, B2C가 맞냐, B2G가 맞냐, 그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고객이 해줄 거예요. 네. 직접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30년쯤 후에 혹은 한 50년이나 60년쯤 후에 삼성처럼 B2G도 하고 B2B도 하고 B2C도 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창업자들이 대부분 60년 후와 지금과 1년 후와 3년 후를 이 타임을 막 왔다 갔다 해요. 환타지에 살아요. 그래서 막 60년 후에 이루어질 걸 지금 막 준비해요. 막 지금 너무 걱정해요. 막 그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돈은 없어, 얼마. 리소스는 얼마 없는데 막 이걸 막 환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만들고 있는 게 사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시행착오이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정말 고객에 반응하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삼성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삼성그룹도 쌀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시작해서 작은 순서를 밟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들이 마음을 처음에는 아주 엣지 날카로운 그 아주 좁으면서 틈새가 있는 그 영역에서 그 영역만이라도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꿈은 우리가 이제 우주를 정복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걸 지금 준비하거나 지금 너무 고민할 거는 좀 오히려 지금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데모데이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창업하러 올라온 예비 창업자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전 차례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답변 주신 게 제 질문과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지금 B2C 대상으로 사스 서비스 개발 중이고 아직 완성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첫 고객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저랑 같은 이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대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들을 타겟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이 순서가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모여 있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서 이 제품 어떤지, 어떻게 하면 더 쓸 것 같은지 더 물어보고, 맨날 이제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또 고객 확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이제 매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냥 매일 그거 하는 시간이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시간보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만들고 있나요? 네. 어떤 제품인가요? 지금 가이드가 필요한 비개발자들을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이드가 필요한, 네, 가이드? 무슨 가이드요? 우선 요즘 바이브 코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비개발자들은 뭔가 그것도 어려워하는 비개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들어가서 뭐 키 발급받고 뭐 계정 만들고 뭐 환경 변수 세팅하고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플랜부터 짜주고 그거를 웹 내에서 시각적으로 안내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프로덕트일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개발자이시면 뭐 요즘 또 바이브 코딩 워낙 잘 되니까 뭐 한 일주일이면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바이브 코딩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보여주는, 아까 우리 노태준 파트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덜 완성되고, 저희 이번에 발표한 팀도 프로덕트가 덜 완성됐는데도 계속 고객한테 보여주고 쓰면서 계속 개발하고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아까 노태준 파트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에게 보여주는 게 더 빠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 한 통을 놓칠 때마다 고객이 경쟁사로 가는 단가 높은 비즈니스라는 대표님을 대신해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AI를 만들고 있는 대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좀 공격적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사람은 곧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드디어 AI가 팀의 역할을 대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또한 여러 명의 멀티 에이전트 팀원과 함께 일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서 VC가 생각하는 좋은 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할 자격이 없군요. 우리 엑셀러레이터고. 농담이에요. 그 저도 많이 생각하는 질문이긴 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그 구닥다리식 사고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 파운더분들, 안 좋아한다는 건 그런데 조금 제가 항상 그 걱정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딱 소울 파운더 분들, 특히 요새는 AI가 워낙 발달해서 혼자 회사 만들어서 혼자 매출 만들고 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이런 팀들을 아주 그 찬양하는 VC들도 있어요. 미국의 아주 큰 VC들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그렇게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사업을 모르겠어요.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작은 장사에서 그 작은 사업, 그리고 큰 사업으로 만들려면은 이 기술적이나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파운더 입장에서는 온갖 그 이제 스트레스랑, 그리고 뭐 고객한테 팔 때 어쨌든 사람과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런 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를 누군가는 같이 상의를 하면서, 예, 서로 토닥거려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게, 저는 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프레임은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 다루기 너무 힘들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그 부채는 사람들이야, 해서 AI가 나와서 너무너무나 좋다, 나 혼자 해야지 하는 부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란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거를 팔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을 어쨌든 스트림라인하고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그냥 무조건 1인으로 계속 가고 뭐 멀타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냥 나는 혼자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로 큰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저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생각을 저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만큼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는 동의, 기술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갈 거야,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나는 원래 싫었어, 그런 회사가 되게 큰 회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게 그냥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창업했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저희 팀원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가이드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팀원들이어서 에너지도 많이 들고 또 검증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근에 들어갔을 때 봤던 모습은 그 팀원들이 다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검증을 할지, 어떤 실험을 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속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도 대표님이 이제 에이전트들 만들지만 대표님보다 더 훌륭한 혹은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PMF가 맞는 방향을 잡았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실험하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방향 자체를 사람을 쓸지 안 할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고객 만족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생산을 해낼 수 있을지가 더 초점 맞춰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굳이 이제 내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안 넣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이 질문하는 건 처음인데. 예. 질문을 인당 하나씩만 하라고 하셔서 2명이 왔습니다. 새로운 어뷰징이네. 다음번 룰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저는 그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부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요. 예비 창업 단계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예를 들어 온톨로지 같은 디지털화해서 LLM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중소기업들의 자체 LLM 같은 걸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지인분께서 아시는 분이 이제 한약재 유통시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유통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자 거기 한약재 유통시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일단 그 엑셀로 다 장부를 만들어서 엑셀 장부를 처리하는 데만 인력이 한두 명이 전담으로 붙을 정도로 이게 아직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확실히 저희가 해결해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한두 명의 인건비를 완전 해결해 주는 거니까 저는 완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인건비가 300만 원이면 저는 한 300에서 6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근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월 30만 원 낼 수 있으면 30만 원만 내고 싶고, 20만 원 낼 수 있으면 20만 원만 내고 싶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스 기업의 수익 모델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가 일단 첫 번째 궁금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친구가 할 것 같습니다. 하죠. 이제 결국은 프라이스의 문제인 거죠. 이제 어떤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네, 맞습니다. 300만 원 받을 건가, 30만 원 받을 건가. 네. 예. 아까 백이용 대표님 답변에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시장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프라이스를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까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라이스를 처음 결정할 때 그 여러 프라이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가격을 계속 이제 높여서부터 조금씩 내려와 보는 낮은 데서 높은 것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낮은 데서 조금씩 높여 보면 어디서 이게 높여도 허들이 안 생기는 구간이 있어요. 계속 올려도 똑같이 그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이게 고객이 저항하는 느낌이 있을 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고객이 우리한테 페이할 한계구나. 가격의 한계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실험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B2B는 좀 더 힘들죠. B2C는 좀 더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 고객이 지불할 의도가 있는 가장 높은 게 우리의 가격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찾는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건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한약재 유통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와 이제 실제 산업군에 계신 분들은 그 세대 차이도 좀 있고 그렇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게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을 진입을 해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봤나요, 근데? 안 해보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뭘 해봤는데 뭐가 막혀서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 이거 저희가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거 이제 유통 플랫폼 회사의 약간 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제약사나 이런 약재상들의 그 계약을 해야지 원활하게 가능한 구조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좀 발생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된다면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은 그냥 자연의 법칙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고객이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막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거지. 설득하고 교육하고 팔 비틀어서 우리 제품 써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객이 고통스러운 제품을 가져가잖아요. 막 너무 놀라면서 와 이런 게 왜 이제 왔어? 나 지금 빨리 써.
저절로 막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품, 그런 시장을 만들어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장에 맞는 제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알 수는 없으니까 가설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지금 하려는 그 시장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져가는데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트라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객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제가 B2B 영업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제품이 이게 너무 좋은데요. 막 가서 영업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있다가 좋은데요.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있을 때 잘 못하는 영업사원들은 그건 우리는 안 되고요. 우리 이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당착에 빠진 창업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근데 창업은 고객 중심적이어야 되잖아요. 고객이 이걸 시큰 들었더니 이거 말고 이게 1.5리터짜리는 없나요? 물으면 있다 그래야죠. 그 빨리 가서 1.5리터짜리 만들어서 가야죠. 이게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입장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0리터짜리 이건 만들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먹혀요. 막 이걸 설득하려 그러면 안 돼요.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걸 갖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고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접하는 고객에게서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설득하거나 팔 비틀거나 교육시키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 몇 살인가요? 그 우리의 고객들은 평균 한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쓰는 가장 하이테크 제품은 뭐예요? 카톡과 엑셀입니다. 오케이.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이상인가요? 네, 그걸 이제 그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챗봇을 형태로 그래서 카톡처럼 편하게 재고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거를 뭐 쓰는 사람이 못 쓰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물론 설득할 수 있다. 되게 좋은 거다. 한 뭐 5년 걸리나 6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랫동안 안 일어난 분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왜 안 일어났냐? 뭔가 규제 때문에 그렇다.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테크를 사용을 못 하신다 하는데 아마 그 후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 들어갈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그런 시장을 공략할 때 시장이 원하는 제품보다는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간극이 너무 크면은 아까 뭐 프라이싱 플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셀링 자체가 안 되니까 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되게 젊잖아요. 어리고. 그러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해요. 이런 젊은 분들이 가서 영업하면은 어르신 이거 써보세요. 네, 그때 좀 온도를 보고 될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안 될 것 같다 하면 다시 판단하고 어쨌든 그 조금 더 그 두 분은 시장에서 좀 부딪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둘이서 막 이거 될까 안 될까 뭐 책 읽고 뭐 유튜브 보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한약재 시장 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보여주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6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5분이 계시니까 이제 질문은 지금 서 있는 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들어간 2명의 동료인데요. 3명이 나오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3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업적인 질문보다는 이제 투자자로서 그리고 사업가 CEO로서의 철학이자 이런 관점이 조금 궁금해서 이 귀한 시간 내주신 김에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투자자로서 많은 CEO들을 보고 창업가들을 만나고 하셨을 텐데 이때에 정말 느낌이 좋은 창업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 이제 훌륭하신 사업가들께서 보셨을 때 어떤 사업가들이 정말 되겠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행력 말고도 뭐가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지 그리고 다른 약간 쎄한 창업가들을 몇 명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만의 고집이 세다던가 아집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집과 또는 좋게 말하면 이 친구 뚝심 좋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세 번째 질문이지만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치를 스타트업을 볼 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를 좋아 보이는지를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도 디스커션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는데 한번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는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걸러야 된다. 느낌이 쎄하다 얘기했는데 관상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관상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왜 사람과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딱 만났는데 그냥 줌이나 이 구글 미트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직접 만났을 때 저분이 그 미팅룸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부터 저는 이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옷 잘 입고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옷 이런 거 말고 정말 왜냐하면 그래도 20대 10대 창업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30대 뭐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말투에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진짜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그 느낌을 저는 좀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저는 큼직큼직한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을 이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이 사람과 제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인터랙션에서 되게 작은 것들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요.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프라이머는 아니고 스트롱에서 이제 회사를 검토하고 미팅은 너무 좋았어요. 와, 이 사업도 잘하고 이분 괜찮은 것 같다. 그때 마침 점심 시간이라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곰탕집인지 설렁탕집인지 이제 식당에서 그 종업원들한테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무례하게 굴어요. 네. 그런 작은 것들. 왜냐하면 이 작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는 거고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큰 게 되는 거고 저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본인들 직원들 뽑을 때도 막 반말하고 쟤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큐 사인들이 있는데 저는 큼직큼직한 것보다는요 뭐 사업을 잘하고 숫자가 좋고 뭐 비전이 있니 없니 이것도 중요한데 이분과 뭐 한 1시간 15분 얘기를 할 때 작은 것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뭐라고 얘기하지? 너 인상이 별로야? 아니면 작은 것들이 싫어 그러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실은 엄청 중요하긴 합니다. 싸해서 안 한다고. 저희 투심 할 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다들 저분 좀 이상하다, 싸하다. 근데 결국에는요 나중에 남통에서 듣잖아요. 그 회사 뭐 대표가 공금횡령했다, 뭐 안 됐다, 성희롱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투자한다고는 밖으로 하지만 비과학적인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실은 초기 투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가 창업가들에게 A나 B나 C나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막 청산유수처럼 막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의 부류는 좀 답답할 정도로 너무 깊이 생각하고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하는 창업가들이 어찌 보면 되게 드물다는 느낌을 받아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저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러지. 이게 그냥 투자자로서 만났을 때 그 깊이감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깊이감이 어찌 보면 올바른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 잘 맞았을 때 그 실행력이 이제 남들보다 더 2배, 3배 더 빠른 검증을 하는 팀들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면은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있는 대로 이제 잘 소통하는 팀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예, 두 분에게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전 조금 다른 얘기하고 싶다면 저는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제 이게 사업이니까 이제 사업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그 고객에게 팔 비틀어서 설득해서 교육시켜서 고객한테 뭘 팔 수 없거든요. 그냥 고객이 좋다고 느끼는 거를 만들어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면 우리가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는 게 다 논리적이고 관념적으로 교육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고가 자꾸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진 논리적 관념적인 걸 생각해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20대 여성을 생각해요. 근데 20대 여성이란 논리적 관념적인 존재는 이 우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상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전화번호 010 뭐 어쩌고저쩌고에 내 초등학교 여자친구 22살 김 누구누구는 있어요. 인간이. 그 인간이 현실에 존재해요. 20대 여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20대 여성을 우린 타겟한다. 그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타겟으로 우리 제품을 만들어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공중을 붕붕붕붕 날아다니는 거죠. 20대 여성은 쓸 것 같아 이 제품을. 근데 내 친구 김뭐뭐는 택도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만날 때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공중 붕 날라서 논리적이고 관념적으로 모든 걸 이론적으로 다 대답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냥 저거 하냐. 이제 저는 그런 걸 조금 보려고 노력하고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봅니다.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다 저도 공감하면서. 저는 주로 초기 창업자든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난 창업자든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본인이 집중해야 하는 지표가 뭔지를 항상 명확하게 되게 뾰족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첫날이어도 집중해야 되는 지표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근데 만나봤을 때 그런 자기가 지금 이번 주에 뭘 집중하는지 이번 달에 뭘 집중하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을 좀 저는 좋은 창업자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오히려 조금 꺼리게 되는 창업자는 사실 프라이머에서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경진 대회는 아니잖아요. 모든 걸 디펜스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반박을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고집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집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너무 틀렸는데도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이 논의를 지고 싶지 않아서 고집 부리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나중에 이 팀이 커지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말을 아예 안 듣거나 이런 뭐 주주들이나 고객들의 말들도 거의 듣지 않고 그냥 독고다이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5분 안에 있었었나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양방향성 웰니스 뷰티 플랫폼을 사업을 하고 있는
27살 송우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다 보니까 잠깐 끊을게요. 아 네네. 뭐 하시는 건데요? 글로벌 웰리스 뷰티 이런 중개 예약 플랫폼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지 아직도 현실적으로 진짜 뭐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은 이제 헤어나 뷰티나 이런 부분을 중개 매체에서 예약하는 예약을 서비스. 도와주는 외국인 예약 서비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네네. 그 뷰티, 뭐 웰리스 플랫폼 이게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예요. 아, 그래서 네네. 그냥 우리가 이제 외국인 예약 서비스인 거죠. 네, 헤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켓플레이스다 보니까 이제 초기 이제 샵을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는 런칭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별로 없는데 이제 투자처나 이런 데를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이제 초기가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입점이 돼야 이제 벤처나 아니면 VC 쪽에서 투자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꼭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답이 있는데요. 아, 네. 예, 사업의 목표가 투자 받는 건가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예,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은 그 초기 자본이라는 규모를 게 있고 커지는 게 목표인 건가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인 건가요? 규모도 크면서 저희는 이제 네. 글로벌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권을 타겟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성도 보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벤처나 이런 VC도 찾아보는 부분도 있고 예, 물론 투자 필요하다.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답은 몇 개를 입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열렬히 사랑하는 한 개의 입점만 있어도 문제가 다 풀릴 거다. 실타래처럼. 근데 카테고리가 이게 한국에 있는 이제 마사지도 있을 거고 뭐 헤어도 있을 거고 네일도 있을 텐데 이제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 이제 사용자들이 그 하나만 사용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샵이나 이제 파트너 입점을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투자처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이제 VC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해줄지를 모르겠어서 그 이제 뭐 숨골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숨골 요청하는 전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처음에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니까 아무도 입점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우리가 전문가들 어떻게든 찾아내서 입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청이 왔을 때 연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결국 고객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싫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엔 맞습니다. 다 우리가 입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연결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 우리가 다 네이버에서 다 긁어와가지고 다 불법적으로 가지고 와볼까? 그 법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연결을 만들어낼까? 사실 그 연결이 중요한 거지. 저는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사업 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주고 고객 같이 만들어주는 그거에 수치를 올리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에도 도움되고 사업의 성공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외국인이 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 웰리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헤어나 네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네일을 제일 많이 네일이요. 그럼 네일 샵만 2개 입점하고 거기 예약을 잘 돌리는 것부터 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가르친 지는 20년 정도 됐고 8년 정도 수학학원 하고 있는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크게 해주시죠. 네 떨려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보니까 요즘에 그 AI를 많이 쓰고 쇼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인간의 자연지능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 AI를 잘
그러니까 디지털 지능을 잘 쓸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긴 한데 지금 제가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제가 하는 티칭을 선생님들한테 똑같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똑같이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구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저 말고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 각 학원마다 원장님의 티칭이 있을 건데 그게 녹여져 있는 그 뭐 동영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앱을 커스터마이징 앱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용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개인의 원장님들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언제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필요해서 이 커스터마이징 앱을 뭐 투자를 받든 안 받든 만들 건데요. 이거를 제 혼자 이렇게 제가 제 수업에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투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서 사업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도 하고 티칭도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 그것을 제가 원하는 것을 구현해줘서 그거를 이제 저희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그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타트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지점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럼 투자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이제 제가 이제 그 앱 같은 거는 좀 잘 모르고 이래서 가르치긴 하는데 그런 분야는 없어서 투자 받은 후에 개발자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개발자가 들어와서 우리 구세주가 될 거다. 그렇게 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투자를 이제 그러니까 이 창업자들을 만나실 때 투자를 언제 어떻게 할 때 투자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투자가 이제 크게는 그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엑셀러레이터, 저희 프라이머처럼 엑셀러레이터는 제품도 없고 뭐 심지어 어떨 땐 팀도 없을 때 그 사람과 그 아이디어만 보고도 우리 투자를 하죠. 이제 많은 팀들이 저희가 그렇고요. 이제 벤처 캐피탈로 가면 제품이 어느 정도 제품이나 프로덕트가 좀 있고 또 고객들이 좀 사랑하는 것 같구나, 이게 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잘 맞췄구나 할 때 이제 뭐 스트롱과 같이 프리시리즈 A나 시리즈 A 레벨의 투자를 받고 또 좀 더 성장해서 더 입증하면 뭐 시리즈 A, 시리즈 B 받고 뭐 이렇게 더 성장하면 뭐 IPO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좀씩 다르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없어도 아이디어만과 사람만 보고도 투자하니까 뭐 그걸 제너럴하게 일반화해서 언제 투자 받을 거냐,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프라이머 같이 엑셀러레이터는 투자 받는 이유가 이제 저희처럼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조직이나 팀이나 뭐 이런 거를 혼자서 결정 잘 하시는 창업자도 있지만 또 경험 있는 선배 창업가들과 함께 이걸 같이 결정하면 리스크도 줄이고 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그 경영과 멘토링에 필요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받는 거고, 이제 VC도 물론 이제 많은 부분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만 VC는 진짜 자금으로 도와주는 게 좀 더 큰 이제 역할이 있고, 이제 이게 엑셀러레이터부터 뭐 스트롱 같은 중간에 껴 있는 이게 두 가지 다 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면도 있고 그렇게 있어서 그걸 일반화하긴 돼서 언제 받아야 되냐? 뭐 창업하기 전에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게으름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미국에는 커먼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원서 플랫폼인데
대략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98% 이상의 미국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5% 미만의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고 평균적으로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40시간 이상의 업무가 걸리게 됩니다. 저희는 그 시간을 AI를 통해서 3시간 이하로 줄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비용은 평균적으로 15,000불에 달하는데 저희는 이제 199불 정도의 프라이싱을 택했습니다. 사실 가장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요.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씬에서 프라이머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엑셀러레이터로 저는 좋다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프라이머는 모두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프라이머의 기술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회사를 키워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프라이머에 오셨던 정말 많은 창업자분들 그리고 데모데이의 피칭을 봤을 때 프라이머에 계신 창업자분들의 스토리와 그 피칭 능력 그리고 BM이 정말 강력하고 좋은 창업자다라는 걸 설득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행사에서 왜 프라이머여야 하는지는 제가 설득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왜 프라이머여야 하는지, 특히나 프라이머 저희가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을 때 프라이머에서는 어떠한 예를 들어 YC 대비해서 어떠한 이점을 저희한테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인 YC랑 프라이머를 비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질문은 낯간지러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YC랑 비교하면 이제 YC의 폴 그레햄의 이력과 예를 들면 프라이머를 만든 저의 이력을 비교해도 사실 제가 더 큰 회사 했거든요. 물론 큰 회사 했다고 좋은 멘토링 할 수 있다고 꼭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는 뭐 YC랑 비교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이제 글로벌을 이제 타겟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두 팀이나 글로벌 팀도 있고 또 이제 백이용 대표님 스트롱 벤처스가 사실은 LA 기반의 미국 VC예요. 한국에서 활동하시지만 미국에도 많이 투자하시고 또 저희 이제 액팅 파트너 오래 일했던 이기아 대표님도 이제 사제 파트너스 실리콘밸리 기반의 하신 VC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뭐 그런 네트워크도 이제 프라이머 내부 외부 네트워크도 있고 뭐 글로벌과 한국 창업이 다른 점이 있죠. 이제 시장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포커스하는 것은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업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커먼한 경영의 그 지혜는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뭐 글로벌 사업을 하냐, 한국 사업을 하느냐의 경영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뭐 저희가 뭐 Y 컴비네이터랑 Y 컴비네이터 더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또 어떤 면에서는 Y 컴비네이터가 못하는 그런 멘토링이라든가 경영에 대해 그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동 창업자처럼 하는 부분은 어쩌면 Y 컴비네이터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버벅댔습니다. 예, 혹시 다른 또 저 미국 VC 입장에서 프라이머가 실은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프라이머가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커밋입니다. 커밋, 오케이. 프라이머가 커밋의 사업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예,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하든 일본에 진출하든 한국에서 하든 결국에는 커밋 팀이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좋은 회사고 나 똑똑한데 여러 액셀러레이터가 있고 여러 투자자가 있는데 왜 내가 프라이머 투자를 받아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요. 첫째는 지금 권 대표님 10몇 년 됐죠? 16년 동안 한결같은 투자를 했어요. 저희는. 네. 그때 유행이 뭐다, 뭐 그때 상황이 어쩌다 그래서 뭐 구주 투자했다, 신주 투자했다, 뭐 AI만 했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한결같은 철학. 사업보다는 사람.
여기에 진짜 16년 동안 저희는 되게 충실했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실은 저도 되게 많고요. 물론 수익률이 프라이머가 다른 VC에 비해서 최고냐? 아마 최고는 아닐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파운더들을 저희가 이제 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아마 여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여러 번 받고 되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어쩌면 있을 텐데요. 사업하다 보면은 너무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투자자들 응대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이상한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뭐 스트롱도 그렇지만 프라이머는 항상 어쨌든 파운더 와 같이 생각을 하는 우리 같은 배를 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투자 여러 번 받고 여러 VC들 만나다 보면은 실은 이런 투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아실 것 같고요. 뭐 제품 만들고 후속 투자 받고 해외 시장 진출하고 이런 거는 저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VC가 뭐를 해줄 수 있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항상 우리는 한결같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한결같이 파운더분들을 항상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회사에 해가 안 되려고 저희 스스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저는 이게 프라이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프라이머가 더 끌리게 됐네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 승무원들을 위한 스케줄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새로운 문제를 뭔가 발견한 것 같아서 그거를 항공사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뭔가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일단 스케줄 앱이 돌아가는 거죠. 고객이 있는 거죠.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만나볼 사람들을 소개받는 걸로 가는 게 제일 좀 용이하지 않을까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 그랬는데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그건? 그건 비밀입니다. 같은 분야예요, 근데 아니면 네, 다른 맞습니다. 같은 분야입니다. 같은 항공 산업 네. 쪽인가요? 비밀이면 뭐? 죄송합니다. 같은 분야니까 이제 승무원 통해서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네 분의 파트너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저희가 이제 전제는 다 창업에 관심 있거나 창업자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전제하거든요. 자, 하고 싶은 얘기 하나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AI가 너무 매일매일 바뀌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뭘 주제로 잡아야 될지.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가장 뾰족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잡고 거기에 매주 집중하시다 보면 그게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또 29기 모집이 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실행하신 결과들을 꼭 프라이머에 지원해 주시면 그 비즈니스가 더 크게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준비하지 말고 해라.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막 30년 후를 준비하고 큰 회사 될 거를 준비하고 막 앱을 개발하고 다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고객의 문제를 그냥 앱이 없어도 바로바로 그냥 수작업으로 고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수작업으로 했는데 고객이 별로 안 좋아하면 앱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준비하는 일인가?
아니면 고객에게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일인가를 나눠서 저는 초기일수록 준비하는 일보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손발은 있잖아요. 손발로라도 고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2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했지만 결국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고객들이랑 많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 그냥 그게 사업인 것 같고 작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도 다 똑같거든요. 쿠팡이든 토스든 당근이든 그냥 그거 매일매일 하는 게 이제 일이고 저는 이제 그 과정들을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즐기려면 또 성과가 나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결국 방향만 맞다면은 6개월 후 1년 후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 같지. 왜냐하면 계속 제가 생각하던 그 주제가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는 아니시겠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할 생각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를 유지하는 거는 또 더 어렵더라.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업할 때 특히 요새 막 AI로 1년 만에 무슨 ARR 1,000억 벌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는 무조건 막 제이커브 그려서 2년 만에 유니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니콘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이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파운더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한두 개씩 다 아실 거예요. 급격하게 유니콘 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좀 장기적으로 진짜 한 번 사업을 하면은 최소 10년, 많게는 20년 동안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사업을 이제 빌딩하는 그런 좀 그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꾸준함이랑 이 꾸준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컴파운딩, 복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아까 고객 그 어떻게 만드냐 했는데 너무 무슨 내가 하루에 고객을 10,000명씩 만들겠다 하지 말고요. 그냥 하루에 고객 1명씩 만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복리가 작용하다 보면은 한 1년 지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객이 많아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이렇게 가는 거를 많이 이제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단기간에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정말 나는 아주 그 100년 200년은 모르겠는데 진짜 속으로는 100년 200년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대담 프로그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